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고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클리오체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과목은 이제 토익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리딩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리스닝 파트도 있는데 저는 리스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2.5단계, 부산도 지금 거의 2.5단계에서 학원, 서울은 지금 학원이 안 되고 있는데 부산은 사실은 지금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학생들이 요새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어학연수 세대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유학, 뭐 어학연수, 유학 이랬지만 사실 유학이랑 어학연수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실 아예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학연수 말고도 또 우리 워홀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하는 방법 중에 잘못하시는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자꾸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강사기 때문에 그리고 토익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걸 사실은 돈을 주고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든 뭐 유튜브든 이렇게 주어진 정보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그거보다 더 내고 강의실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이게 이 돈을 내가 왜 주고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취향과 맞을 수도 있고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신박한 셀프 어학연수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좀 지었는데요. 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어학연수 워홀,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워홀을 다녀온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가는데 1년 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년이나 빠르면 뭐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에는 또 어학연수나 워홀이나 또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근데 그때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 가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수많은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수많은 몇백 명의 어학연생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 이제 대부분 한국 분들 오시는 분들 어학연수 오신 분들이잖아요. 보통 한 1년 정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미 대학생들이 보통 오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연수를 와서 1년 정도 보내는 게 사실은 비용을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냐?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냐면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어학연수 가서 처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다 써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만 하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구나. 뭐, 오늘 와가지고, how are you? What did you eat breakfast? 하고, 그 다음 또 존진하고 나면은 또, how are you? 하고, 그 다음에, what did you eat for lunch?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eekend?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되잖아요? 그 월요일만은 또 뭐예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weekend?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고, 똑같은 거 답하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된다는 걸 깨닫는 게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슬슬, 내가 좀 제대로 된 문장을 얘기하고 싶은데, 문법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문법 공부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한국에서 해야죠. 문법 공부 이런 건 한국이 최고인데. 그죠? 그러니까 기본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다 해오셨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는 연습만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학연수를 보통 이렇게 유학원을 통해서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학원이 저도 유학원을 통해서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8개월씩, 1년씩 막 이렇게 해요. 절대로 그렇게 미리 끊어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끊으면 싸게 하긴 해요. 그런데 가보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가시면
제일 많이 빨리 찾아보셔야 되는 게 가기 전부터 찾아놔야 되는 게 본인들의 관심사에 따른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를 좋아해요. 그죠? 아니면 내가 뭐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는 아기를 좋아해서 뭐 베이비시팅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면 사실은 당장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발런티어를 할 수 있거든요. 외국은 발런티어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런티어 시스템을 좀 알아보셔서 미리 알아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내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발런티어를 하는 곳을 알아봐서 그쪽 사람들의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워홀은 저는 사실은 워홀을 조금 그래요. 저는 사실은 조금 워홀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말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워홀을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호주 가면 한국에 특히나 부산에는 호주를 많이 가거든요. 호주 가면 뭐 애들이 주로 뭐 할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주로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가는 애들은 주로 이제 양털 깎다 와요. 이제 양하고 같이 어학연수를 하는 거죠. 뭐 sit-down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지? 가서 갔다 왔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냥 여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 뭐 오너가 본인을 고용해서 거기서 일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써야 되는 직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도 프런트데스크에서 일할 수 없어요. 이제 메이드 하셔야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워홀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워홀은 비추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일어나 저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해놓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셀프 어학연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에요. 외국에 당장 나갈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저는 영화를 가지고 하는 걸 추천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화 어학연 장점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창피한 것도 덜하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영화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하는 것들. 근데 그 리스닝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보통 이제 스피킹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요. 리스닝이 안 되잖아요. 스피킹 하실 수 없으세요. 리딩이 안 되면 라이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리스닝이 안 되는데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리스닝도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리스닝이 그냥 이렇게 음성 파일 틀어놓고 뭐 받아쓰기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본인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맞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문장을 듣고 막 해석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저런 표현을 쓰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구나. 그런 게 사실은 자꾸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거를 보시는 건데 그럼 일단 어떤 영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막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저는 사실은 CSI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무조건 본인의 관심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본인 수준에 맞는 거 리스닝이든 뭐든지 사실은 본인 수준에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대하는 학생들 사실 영어가 좀 부족하고 아직 혼자서 토익 공부하는 거 자체 사실은 토익은 그렇게 어려운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아직 영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를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요. 주로 디즈니 만화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짧고요. 일단 디즈니 만화는 짧고요. 그 다음에 보통 1시간 정도 하잖아요. 1시간에서 뭐 2시간 아니지 120분 넘어가는 건 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성우들이 보통 연기를 하기 때문에 발음이라든지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발음도 되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저는 사실 미드나 아니면 영드 이런 걸로 하시는 건 사실은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캡션 밑에 자막 열어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보시는 거지 그거는 공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영화 선정하시는 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쉬운 걸로 저는 만화를 추천해드립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방법은 이래요. 일단 여러분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걸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자꾸 저런 상황에서 저런 표현 쓰는구나. 저런 말일까? 저런 말일까? 자꾸 게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막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막 있게 한번 보시고요. 또 자막 있게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반복해서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사실은 제가 영어를 하시니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뭘로 했었냐면 타잔으로 했어요. 타잔 아시죠, 여러분? 타잔이 일단 영어를 못해요. 타잔도 제인한테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잔, I'm 타잔, you are Jane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문장을 짧은 문장이라도 자꾸 따라해봤어요. 짧은 문장이라도 따라하고 그 다음에 단어 한 개 큰 의미 두지 않고요. 저런 표현 쓰는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중에 조금의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단어 만든 이 단어 뜻이 이거다. 사전 찾아보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크게 외우는 것 자체가 크게 저는 중요하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거든. 단어 외워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얘기를 하면서 강사들이 절대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것, 특히나 리스닝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에 만약에 물론 나랑 수업을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강의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다른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강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너는 그 수업을 함부로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첫 번째 받아쓰기 시키거나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받아쓰기 시키거나 아니면 빈칸 채우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그냥 좀 덜 지루하라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듣는 게 중요한데 근데 똑같은 문장을 그냥 반복해서 듣다 보면 3번, 4번 듣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쓰다 보면 본인이 정확하게 안 들리는 부분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쓰라고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 자체가 공부가 되고 리스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으니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받고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그걸 돈을 받고 그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 이거는 자료만 주면 돼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자료만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 이 단어 뜻은 이거, 이 단어 뜻은 이거. 어제 제가 잠깐 내가 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잠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그 학원에서 깜지를 한다는 말씀을 잠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단호하게 그런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깜지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시키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대학생들도 사실은 깜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어디에 그러니까 특히 단어 정리 이런 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예전에 지금은 사실은 영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영어 사전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전자사전 세대입니다. 전자사전. 저희 때는 전자사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단어 정리라는 거 왜 보시면 이렇게 주석이 이렇게 막 달리는 거 해석을 이렇게 쭉 해놓고 이렇게 주석이 막 이렇게 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어를 뜻을 찾으려면 시간이 사실은 영어 사전으로 영한 사전 이런 걸로 사전을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줄여주려고 사실은 해놓은 거지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의할 때나 어떨 때나 단어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이게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본인들은 지금 영어 공부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위해서 나는 정말 본인이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리셔야 되는 게 단어장 이런 거 있죠. assemble 조립하다 이런 식으로 단어장 만드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저는 단어장은 완전 이거는 진짜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장 만들어서 단어장 외우는 거. 여러분 지금 2021년이에요.
내년이면 며칠만 지나고 나면 2021년인데 단어장 이런 거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서 이게 영어 공부할 때 하시는 거지. 지금은 단어가 아닌 단어를 보지 마시고요. 자꾸 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뭐 네이버 사전이든 아니면 요새 앱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은 찾아보시고 캡처를 뜨세요. 캡처를 뜨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그거거든요. 자꾸 사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뜻이 이거 이 뜻은 이거야 하고 적어가지고 그 뜻은 다다다다 외우지 말고 예문을 자꾸 보라고요. 이거는 예문을 단어는 예문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도 사실은 다 듣던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문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게 사전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에 단어를 찾으시고 앱 같은 걸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뭐 뜻을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은 이거야, 이 단어 뜻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예문이 쭉 나오잖아요. 예문을 그냥 신문 때 쭉 읽으시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고 보시고 캡처, 저장.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단어 찾고 나면 캡처.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아니면 집에 퇴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출근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단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그 사진첩 이런 데 있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모르는 단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그냥 쭉 단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어상은 매일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우리 신랑은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더라고요. 우리 요새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액세스하기 아주 쉬운 거에다가 저장시켜놓고 늘 그냥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본다, 읽는다. 라고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본다. 계속 이상한 뉴스 같은 거 찾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설지나 한글 자막을 자꾸 이용하는 거. 이건 별로 정말로 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이라든지 시험은 학원을 가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후에 나오는 문제들만 보고 그러니까 돈을 더 내고 사실은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위해서 하시는 거면 해설지를 본다는 건 그냥 점점점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거하고 마찬가지세요. 왜냐? 한글 자막도 마찬가지고 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전부 다 의역이 된 거거든요. 문맥에 맞게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렇게 의역이 늘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말로 딱딱딱 그렇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석하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속도보다 빠르지 본인의 그 독해 실력이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고 가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해석 자체를 하시는 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한글 자막은 저희도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 간혹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클리오는 영화 볼 때 뭐 영어 자막 봐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막 그냥 자막 안 보고 그냥 저도 자막 봐요. 왜? 자막 보는 게 편해요, 여러분. 눈이 빠르실 것 같아요? 귀가 빠를 것 같아요? 눈이 훨씬 빨라요. 딱 두 줄 있죠? 그게 눈이 훨씬 더 빨리 들어와요. 근데 가끔 볼 때 보면 이게 사실은 그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의역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게 번역이 의역이 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help yourself라는 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help yourself 나오면 전부 다 뭔 줄 아냐면 많이 먹어 이건 줄 알아요. 많이 먹어. 왜냐하면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음식이 이렇게 많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럼 help yourself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막에 많이 먹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를 아시겠죠? help yourself의 의미 자체가 사용되는 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그지? 그런데 그거 자체를 그냥 여기서 왜냐하면 자기는 help yourself를 아주 간단하니까 들었는데 그 밑에 많이 먹어라 했으니까 그렇게 인지가 되는 거야. help yourself가 많이 먹어구나. 그때 물론 쓸 수 있죠 그때. 근데 그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help yourself. 많이 먹어요? 우리 집에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잖아요. 그죠? Can I borrow your pen?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help yourself. 많이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가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용이. 저런 상황에 저런 말을 쓸 수 있구나라고 아셔야지 그게 그렇게 본인이 인지하는 것과 아이들이 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는 것과 저 말은 한국말로 이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는 버려야 된다. 그냥 단어장. 그러니까 이런 단어장, 해설지, 한글 자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공부했을 때 그거를 되게 좁게 만들어요.
무조건 이 단어 뜻은 이거. 이 단어 이 뜻은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맞은 적이 있어요. 여학생이 돼도. 그때 왜 맞았었냐면 저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이럴 때 반장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막 중학교 때는 또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 크리스마스 세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세일을 이렇게 학교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사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작년에도 샀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게 우표 대신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표 대신에는 아무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기능이 없더라고요. 우표 대신에 그걸 붙여서 보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안 샀어요.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이걸 팔라고 했는데 제가 안 샀어요. 다른 애들도 안 샀어요. 선생님이 왜 안 샀냐라고 하길래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아무 필요도 없고 이거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선생님한테 사실 그때 되게 맞았어요. 그때는 또 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뭐 이럴 때라서 야구바트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예요?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왜 샀는지 알죠? 이제 그게 결핵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 쓰는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돕기 위해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으면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이걸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단어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아니라 단어 왜 외우는지 아셔야 돼요. 단어를 외우는 이유는 내가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야지 그냥 이 단어 뜻은 이거야. 이거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저는 학생들한테 디렉션 숙제를 많이 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숙제를 내줄 때 분명하게 왜 이 숙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숙제를 했을 때 네가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숙제 디렉션도 정확히 저는 받아쓰기 시키는 것도 받아쓰기를 문장을 몇 번을 듣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걸 다 하고 나면 뭘 해야 되고 그 끝나고 나 몇 번 듣고 나서 몇 번 받아쓰기를 하는 후에 받아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라고까지 다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디렉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 마음대로 해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쓸데없는 걸 5분이면 할 걸, 또 15분이면 할 걸 2시간씩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효율성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돈을 더 내고 다니는 건데 쓸데없는 거 받아쓰기 한다고 해서 2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늘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 왜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단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문 같은 거 보시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단어의 의미를 되게 다양하게 예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어셈블이 앞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어셈블의 의미가 뭐야? 조립하다도 쓸 수가 있고 assemble report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라도 쓸 수 있고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some people are assembled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의미를 파악하셔야지 아니면 이 뜻은 이거야 라고 했으면 맨날 조립하다만 알고 있으면 만약에 some people are assembled 사람들이 조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단어 이 뜻 무조건 이 단어는 이 뜻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 나중에 다른 경우를 접했을 때 사고가 느려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해설자하고 한국자문도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거 아까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당장 외국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접하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13년, 14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영어를 살아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사실은 영화가 다요. 미드를 보는 게 다거든요. 이제 자신은 이제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만큼 영어를 말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듣는 것도 사실은 토익이란 시험 안에서 제가 영어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뻔해요. 나오는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드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런 편에서 그리고 또 항상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그래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것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한다. 저는 사실은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더 그런 약간 향수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에 접근을 하신다면 또 미드를 아니면 영화 이런 걸로 공부를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쭉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드, 자막이 있는 미드 이런 건 정말 도움이 안 되시고요. 물론 안 보는 것은 좋겠죠. 근데 정말 공부를 위해서 하신다면 좀 쉬운 거. 그러니까 리스닝 공부한다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리스닝 공부한다 갑자기 CNN을 스크립트 꺼내가지고 공부하신다는 이런 거는 그건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좀 쉬운 영화 또는 뭐 만화 이런 것도 좋아요. 본인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쉬운 걸로 알아듣기 쉬운 거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어 아까 설명드렸죠. 단어는 이 단어 뜻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예문을 통해 자꾸 접하시는 거. 그러니까 단어는 그리고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팁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이게 획일적인 건 없어요. 뭔가 특히 언어는 이게 사실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저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지금도 해드릴 수가 있고 나중에도 또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클레오 최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선생님께 보내고 싶다라는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 지금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5학년 아들 현재 애니로 촬영을 진행 중인데 네. 그죠. 5학년 남자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죠. 5학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죠. 저는 아직 초등학생은 아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치원 애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5살 때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살, 4살, 그러니까 4살, 5살 때 그냥 상황에 맞게 영어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제가 진짜 정말 거부를 했어요. 엄마 막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 틀어막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게 약간 멋있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애기는 사실은 저를 좀 닮아가지고 경쟁 심리가 좀 심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엄마보다 1000배만 잘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우리 엄마 영어 선생님이야가 되게 좀 반대로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엄마하고 좀 더 유대관계를 물론 튼튼하시겠지만 그런 유대관계에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일본을 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친구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6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영어를 하면 외국 친구를 만날 수가 있어. 뭐 일본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일본어를 못해도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중국 친구를 중국어를 못해도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아마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인생이 힘들어져. 이거보다는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거 자체를 엄마가 하는 말 자체를 되게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죠. 네. 6학년. 네, 저는 애가 좋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일 걱정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파닉스, 저도 사실은 파닉스랑 있는 게 처음 알았어요. 애기 유치원 보내고 이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가 띄엄띄엄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희 세대 때는 또 이제 파닉스 이런 거 없잖아요. ABCD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겠다는 애들은 하게 두면 애들은 정말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애들은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그 썬데이스쿨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저는 이제 일주마다 애를 한 번씩 보는데, 한국에서 와서 영어를 못하던, 완전 못하던 애였는데 6개월 되니까 거의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흡수하는 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른 것 같아요. 그 체계적인 것보다도 관심이라든지 좀 재밌어 하면 사실은 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영어를 배울 때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추천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디즈니,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괜찮아요. 뭐 뷰티 앤 더 베스트, 그 뭐죠? 한국말로 그 미니와 야수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근데 저는 약간 비추하는 건 뭐냐면 약간 슈렉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연기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애기들 위주로 나온 애니메이션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또 책으로 접했고 내용을 아는 거, 뭐 백설공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다 좋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어떤 애니라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성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사실은 정말 많아요. 애기들은. 근데 그 나이대로 사실 영어로도 다 나오니까요. 그 저기 뭐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뽀로로도 왜 영어로 나오잖아. 영어 버전으로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한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뽀로로 볼 수는 없으니. 그죠? 그래서 지금 이미 알고 계신 애니메이션 편하신 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잔. 전 동물 나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게임 하면 외국애들이랑 책 타는데요. 네, 그죠. 그 게임하면서 하는 것도 저는 게임이 그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게임이 저희 때는 달라서 저희 때야 뭐 테트리스 뭐 이런 거 그냥 컴퓨터 게임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애들이랑 이제 해외 애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게임 자체가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사실은 가르쳐준 표현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한국말이든 영어든 그런 걸 통해서도 애가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표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단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영상 보는 것을 얼마만큼 반복하면 좋을까요? 안 지루하실 때까지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 40번은 본 것 같아요, 타잔을.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처음에 한 4번, 5번, 한 10번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혼자 살았으니까 그때는 뭐 설거지 하면서도 그냥 켜놓고 그냥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냥 켜놓으면서 나중에는 그냥 정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사가 그러니까 이미 나온 전에 이미 내 입에서 나와요. 사실 영화 하나를 그런 식으로 떼고 나시면 표현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이 늘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해내시는 거 이제 본인 몫이신 거죠. 네. 또 있을까요? 오늘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드 옛날 그 프렌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섀도잉 많이 하시던데, 그죠. 미드도 딱 저희 세대,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이럴 때 많이 했던 건데요. 또 괜찮죠. 네. 그러니까 뭐 종류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법률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물론 그쪽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CSI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범죄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과학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모르는 단어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힘들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프렌즈는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예. 일상적인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옛날에 단어가 있었던 단어가 요새 단어도 잘 생각이 한국말로도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런 프로 시트콤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런 줌으로 제가 오프라인에 최적화된 인간이다 보니 줌으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많이 좀 서투르고 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공부하시다가 제가 제 이름 요 클리어초이 보이시죠? 요게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보통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또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아이들 공부하시다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뭐 아이들 쪽은 제가 저는 이제 성인 전문으로 토익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너럴하게 제가 아는 한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